하게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흐름은 없었습니다. 예, 특징적인 흐름은 없었고, 죄송합니다. 좀 이제 눈여겨 그나마 이제 볼만한 이슈라는 건 이제 블라드 총재 발언이었겠죠. 예,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가 뭐 한 최소한 올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3%까지는 올려야 된다. 뭐 그 이야기가 나왔죠. 3%까지 올려야 된다.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이제 6번 남았는데 그러니까 매 회의 때마다 50bp씩 0.5%씩 이제 올려야 된다는 거죠. 기준금리를.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이 좀 살짝 좀 흔들리긴 했어요. 그 발언 나오고 좀 한번 좀 살짝 흔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때도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. 그러다가 장중에 한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. 근데 뭐 한번 쭉 밀렸어. 나스닥뿐만 아니라 S&P 500도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밀렸어요. 쭉 밀렸다가 이때 왜 빠졌냐? 없어. 이유 없어. 그냥 빠졌어요.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그러니까 쭉 밀릴 때 나오냐? 그거 아니거든. 근데 그냥 밀렸어. 그냥 이게 이제 이거를 보면 분봉으로 보면 했다가 블라드 총재 발언이 요때쯤 있었거든요. 요때. 그러다가 쭉 밀렸어.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. 또 시장은 또. 그러다가 뭐 쭉 이렇게 밀렸어요. 이렇게 덜덜덜.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. 5분봉으로 보면 요렇죠. 조금 더 느낌이 있죠. 여기 가다가 한번 툭 밀리고 갑자기 쭉 이렇게 밀렸어. 왜 밀렸냐? 없어. 이유는 없어. 그럼 왜 올랐냐? 이유는 없어. 이유는 없어. 특별한 이유는. 그러니까 이제 수급 싸움인 거죠. 뭐 수급 싸움.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 분봉으로 보면 5분봉 보면 여기 쭉 밀렸어요. 쭉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이렇게 보면 여기죠. 가다가 여기 가서 툭 떨어졌고 그다음 다시 쭉 여기 뚝 떨어졌는데 뚝. 근데 왜 이래 됐냐? 이유는 없어. 이유는 없어. 이유는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블라드 총재의 발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라드 총재는 원래 매파잖아요. 원래 매파. 만약에 저게 파월이 저랬으면 크게 밀렸겠죠. 그 브레이너드 총재의 그러니까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발언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. 이유가 있죠. 왜? 그분은 원래 비둘기였으니까. 비둘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비둘기였죠. 그리고 그분의 또 위치가 어쨌든 그 연구 보팅 멤버잖아요. 매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시기에는 무조건 투표권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러니까 위치랑 그다음에 그분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그 매파적인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주죠. 근데 블라드 총재는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그냥 원래 엄청 강성 지금 매파예요. 원래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 하커 총재 뭐 그다음에 뭐 에스터 조지 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라든지 뭐 이런 분들처럼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 그냥 그 매는 아니에요. 이분들은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두 분들은 원래 매예요. 원래 매. 그냥 계속 이제 좀 약간 매파인 성향이고 블라드 총재는 좀 바뀌어요. 원래는 예전에는 엄청 비둘기예요.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 초반 때는 팬데믹 초반 때는 금리 더 내려야 된다. 뭐 돈 더 풀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비둘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지금은 또 확 바뀌었죠.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 스탠스를 좀 바꾸시는 분이에요.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한 매예요. 매. 근데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건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. 그분이 뭐 옛날에 그리고 예를 들어 그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금리 3%까지 될 때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연준에서 그 사람 말이 그래 맞지 해서 그 파월 의장이나 이런 것처럼 막 끌고 갈 수 있느냐? 그건 또 아니거든.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어쨌든 뭐 그분의 표는 그냥 하나의 표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
막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. 다만 시장이 빠졌는데 한번 쭉 빠졌을 때 뭔가 그 이유를 좀 찾으려고 보니까 블라드 총재가 그때 그 때마침 또 그런 발언을 했네. 뭐 이런 거죠. 예. 특별한 건 없다. 특별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느낄 수 있는 건 이거죠. 아, 확실하게 여기에 요 21선이죠. 21선. 요 지지는 좀 해주려고 하는구나. 그 다음에 밀리면 이 가격대에서 밀리면 아 저가 매수세가 있구나. 이거는 어제 좀 느낄 수 있죠.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저는 뭐 여러분들 이야기도 했지만 이번 주까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 봅니다. 이번 주까지 조정이 오늘까지 전 조정 주면 줄 것 같고요.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니까 그럼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 시장은 또 서서히 반등을 해줄 것이다. 라고 저는 뭐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13,500 이거를 깰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걸 깰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방향성이 아예 하방으로 잡힐 것이냐라는 게 우려감이잖아. 만약에 설사 시장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뭐 12,500까지만 다시 간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은 뭐 별로 두려운 건 없잖아요. 예, 버티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저는 뭐 이까지 다시 이걸 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정 줘도 한 13,500 나스닥 기준으로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 하락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뭐 그러니까 10% 미만이다. 경기 침체가 와야지 되는데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대세 하락이 나온 적은 없어요. 그럴 수는 없죠. 경기가 좋은데 주식 시장이 그렇게 밀릴 수는 없다. 그렇게 봅니다.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닷컴 버블도 있잖아. 닷컴 버블 때는 그때 경기 침체가 아니지 않았나? 먼저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먼저 빠지지 않았나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. 왜냐면 닷컴 버블도 이미 99년도 1999년에 이미 기업들 실적은 이미 꺾였어요. 이미 기업 실적은 이미 꺾였어. 이미 꺾였는데 주가만 더 올랐어요. 기업의 실적은 이미 꺾였는데 그래서 그게 버블이었잖아. 1년 동안 완전 세게 올라간 버블이었고 지금은 아직까지 기업들 실적이 안 꺾였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그때처럼 뭐 이렇게 대세 하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. 또 하나 뭐 고용이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어제 발표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사적인 또 저점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경기 좋아요. 소비도 좋아지죠.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기들 이제 카드 쓴 내역들 보니까 늘었다라는 거예요. 개인들이 돈 많이 썼다. 물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건 맞지만 일정 수준. 근데 딱 그것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가 올라간 만큼 이 카드 사용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. 설사 물가 오른 만큼 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좋은 거지. 왜? 물가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잖아. 소비가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은 지금 여전히 소비도 확 죽지 않았고, 그 다음에 고용도 지금 굉장히 좋고, 아직까지 고용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. 계속 노동 쪽에 이제 수요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많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고, 그런 상황이니까 여전히 경기는 화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 시장의 대세 하락을 걱정할 이유가 있냐? 그렇지는 않다는 거. 그렇지는 않다는 거.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국내 시장은 좀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그 생각은 듭니다. 왜냐하면 어제도 느꼈지만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저는 뭐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반도체가 안 좋아는 아니에요. 근데 반도체가 하반기는 돼야지 투심이 좀 돌아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약간 실적이 좀 찍히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
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그 노이즈가,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될 거다,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 게 꽤 오래전이잖아요. 근데 그게 실제로 안 나왔어. 표가.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게 실적이 안 지켜줬잖아. 그러다가 팬데믹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상황이 아직까지 이게 풀리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 시장은 이제는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같으면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걸 하잖아요. 선반영이라는 거.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은 지금은 좀 선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야, 그냥 확인하고 들어갈래 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좀 반도체 관련 쪽은 좀 힘이 들지만 뭐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밖에 없다. 서버 디램 쪽,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 쪽이 좋아질 거고, 내년에 PC 수요가 둔화에 따른 뭐 메모리 쪽에 판매 부진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는 있지만, 근데 그거는 또 가봐야 아는 거고, 어쨌든 전체적인 PC나 PC 수요에서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 수요에서 PC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요즘에 거의 서버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.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자동차 쪽,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장 쪽에 들어가는 것들, 회복되는 거, 이런 거 보면 우려할 구간은 아니지 않나,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,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올 하반기를 좀 노리고 계속 모아가야 되는 게 맞다.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.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세 하락을 걱정해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, 그거는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떨어지면 우리가 사자, 이런 거. 일단 오늘 또 매매는 합니다. 오늘 또 해외 주식은 매매를 하고, 그래 오늘 매매해서 마무리할게요. 저는 우리가 오늘 매수를 해서 미국 주식은 매수를 해서 남아있는 현금 다 쓰고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 5월달 정도까지는 이제 손 안 대고 좀 있다가 5월달쯤 되면 그때 한번 좀 볼게요. 아시겠죠? 국내 주식은 조금 더 지켜보죠, 뭐 이거는. 근데 나쁘진,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뉴욕 증시 대비해서 힘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도 뭐 대세 하락을 할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또 국내 주식도 좀 약간 버티기,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